10억까지 올랐던 호가가 6억 중반까지 하락한 모습을 본 영호 씨는 좌절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안 팔았을까? 올랐을 때 팔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지?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제주도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영호 씨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최영호 씨는 40대 후반 중견기업 부장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둔 그는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픈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영호 씨 부부의 오랜 로망이었죠.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장관,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매년 여름 제주로 휴가를 떠날 때면 여기서 살고 싶다며 얘기했죠. 2020년 이후 제주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영호 씨는 제주에 집을 마련하면 투자와 휴양, 은퇴 후 삶까지 모두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타운하우스 열풍이 한창이었죠. 부동산 유튜버들은 제주는 대한민국의 하와이, 타운하우스는 무조건 대박이라며 시장을 띄웠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지금 안 사면 기회 없다는 글들로 가득했어요. 중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며 가격이 치솟았고 서울의 고소득층 사이에서 제주 타운하우스는 투자 겸 휴양지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영호 씨는 퇴근 후 유튜브를 보며 제주 부동산 영상에 푹 빠졌죠. 서귀포시 중문의 오션빌리지 타운하우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층으로 된 고급 타운하우스 당시 분양가가 7억 8천만 원으로 서울 못지않게 비쌌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제주 타운하우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거야. 지금 투자해두고 나중에 은퇴하면 내려가서 살자. 아내는 처음엔 너무 비싸다며 망설였지만 영호 씨의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동의했죠. 투자도 되고 노후 생활로 딱이야. 부부는 모았던 돈과 주식에 투자한 돈 3억 5천만 원에 대출 4억 3천만 원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초 영호 씨는 오션빌리지를 7억 8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제주에 우리 집이 생겼어. 이건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야. 아내도 미소 지으며 우리 노후를 제주에서 보내자. 최고의 선택이야 라고 말했죠. 가족 모두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계약 후 몇 달 제주 부동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21년 중순 영호 씨의 타운하우스는 프리미엄이 붙었고 8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고 호가는 10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는 열광의 도가니였죠. 제주는 끝없이 오른다. 중국인 자본이 계속 들어온다. 제주공항 확정되면 12억도 가능하다. 이런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영호 씨는 중문 부동산에서 만난 직원의 말을 떠올렸어요. 중문은 제주 최고의 입지예요. 바다뷰, 관광지와 가깝고 글로벌 투자자들까지 몰려요. 이 타운하우스는 금덩이예요. 중개사는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중국인들이 중문을 선호한다고 덧붙였죠. 영호 씨는 이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제주 타운하우스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이라고 믿었죠. 부부는 제주도의 호재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퇴근 후엔 제주 여행 계획을 세우며 우리 집이 거기 있으니까 공사하는 것도 볼 겸 근처에 가서 휴가를 즐기자며 웃었죠. 제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제주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기대감을 공유했습니다. 영호 씨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가 타이밍을 딱 맞췄어. 부동산 감각이 있나 봐. 그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자랑했죠. 제주 타운하우스 샀는데 벌써 6천만 원 올랐어. 호가는 10억이야. 제주도 대박이지? 동료들은 부러워했고 영호 씨는 부동산 전문가라도 된 듯 뿌듯했어요. 그는 심지어 회사 후배들에게 투자 세미나처럼 조언까지 했죠. 이 성공의 환희는 영호 씨 부부를 자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돈 걱정 없겠네 라는 생각에 소비가 늘었죠. 영호 씨는 GV80을 구매했고 아내는 명품 팔찌를 사며 우리도 좀 즐겨야지 라고 웃었습니다. 가족은 주말마다 비싼 식당에서 외식했고 아이 영어학원도 추가 등록했죠.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이 정도 소비는 괜찮아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영호 씨는 신용카드 한도를 올리고 아내는 골프 레슨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타운하우스 상승분이 모든 지출을 커버할 거라 믿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너희도 제주 타운하우스 사. 나처럼 대박 날 거야 라며 투자를 권유했고 일부 친구들은 영호 씨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죠. 영호 씨는 내가 부동산으로 인생 역전했어 라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2022년부터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리며 국내 대출 금리가 치솟았죠. 영호 씨는 우린 고정금리로 대출했으니 괜찮아 라며 불안을 억눌렀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돌며 보너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고
월 이자 100만 원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중국인 투자자들이 제주 시장에서 빠져나갔고 타운하우스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영호 씨는 뉴스를 보며 불안이 커졌지만 중문 쪽은 다를 거야 라며 애써 부정했죠. 그는 서귀포 중문이 관광지로 워낙 유명하니 회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2022년 가을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오션빌리지 같은 면적의 뒷동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거였죠. 영호 씨는 거래 내역을 의심했습니다. 7억 8천만 원에 샀는데 5억 7천만 원? 2억 1천만 원 손해?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도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 돈 다 날린 거야? 어떻게 해야 해? 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호 씨는 가슴이 조여오며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잠에서 깼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급히 전화했지만 중개사는 냉정하게 답했죠.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5억 중반 매물도 안 나가요. 금매로 내놓으셔도 손해가 클 겁니다. 커뮤니티는 절망의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제주도 이제 망했다. 타운하우스 투자한 사람들 다 망했네. 중문도 끝. 이런 글이 쏟아졌죠. 영호 씨는 매일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10억까지 올랐던 호가가 무너지는 모습은 악몽 같았죠. 내가 왜 그때 안 팔았을까?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지?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과소비했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차 안 사고 명품 안 샀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아내는 당신이 무리하자고 했잖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며 눈물을 흘렸고 영호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죠. 아이는 아빠 우리 제주도 언제 가? 라고 물었지만 그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꿈의 상징이었던 타운하우스는 가족을 짓누르는 큰 짐이 됐죠. 영호 씨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끊고 회사에서도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죠. 2023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타운하우스를 임대 놓으려 했지만 제주의 임대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관광객 감소와 제주 이주 열기 냉각으로 월세, 연세 문의가 뚝 끊겼죠. 영호 씨 부부는 타운하우스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감당하려 생활비를 아껴봤지만 매달 이자 상환은 숨막히는 부담이었죠. 영호 씨는 야근과 주말 특근을 자처하며 수입을 늘리려 했지만 체력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고 집에 돌아오면 말없이 TV만 바라봤죠. 아내는 아이 학원비를 줄이고 외식 대신 집밥을 준비하며 절약했지만 가게는 점점 쪼들렸습니다. 가족의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아내는 우리 왜 이렇게 비쌀 때 샀지? 그냥 수도권으로 투자할 걸 그랬나? 라며 한숨을 쉬었고 영호 씨는 내가 다 잘못했어 라며 자책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표정을 읽으며 조용해졌고 집안은 웃음소리가 사라졌죠. 영호 씨는 퇴근 후 맥주 한 캔을 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다 내 잘못이야. 그는 타운하우스 계약서를 꺼내보며 한숨을 쉬었죠. 한때 자랑스러웠던 그 종이는 이제 고통의 상징이 됐습니다. 영호 씨는 투자 실패로 자신감을 잃었고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2024년 말 영호 씨는 중문에 있는 부동산 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오션빌리지 동일평형 매물이 6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조금씩 오르는 건가? 그는 조심스럽게 제주 부동산 커뮤니티에 접속해봤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소폭 반등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고 제주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신축 타운하우스에 임대 문의도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중개사는 전화로 말했어요. 중문은 입지가 좋아서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조금 더 버텨보세요. 영호 씨는 이 소식에 희미한 희망을 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그는 과거의 자만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시장이 좀 나아졌대. 6억 4천만 원까지 올랐어. 아내는 담담히 답했죠. 그래도 7억 8천만 원까지는 멀었잖아. 손에 1억 4천만 원이야. 현실은 냉혹했지만 부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주말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영호 씨는 프리랜서 프로젝트를 따내며 수입을 보탰죠. 부부는 서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말했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야. 잘해보려다 이렇게 됐지만 포기 안 하잖아.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버티는 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2025년 7월 영호 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며 제주 타운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회복하지 않지만 그는 매일 시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믿음과 가족이 함께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소중했죠.
아내는 집값이야 오르든 말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중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영호 씨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는 타운하우스를 팔지 않고 언젠가는 가족과 제주에서 시간을 보내길 꿈꿉니다. 제주 타운하우스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열풍은 중국인 투자자와 서울 고소득층이 주도했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중국 규제로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인기 지역도 최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겼죠. 2025년 일부 단지는 6, 7억대에 거래되며 소폭 반등했지만 거래량은 저조합니다. 제주의 강점은 관광과 교육 인프라입니다. 국제학교, 글로벌 기업 이전, 제주공항 확장 계획은 장기 호재로 꼽힙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 리스크는 큽니다. 금리 부담, 급매물 증가, 임대 수요 감소가 회복을 더디게 하죠. 다만 장기적으로 관광산업 회복과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호 씨의 이야기는 제주 부동산 시장의 급변을 보여줍니다. 상승장의 환희에 취해 자만하고 하락장의 충격에 절망했던 순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할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외침 속에서 투자에 뛰어든 사람은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끝났다는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준비하죠. 부동산은 장기적인 싸움이며 집은 투자 대상이기 전에 삶의 터전입니다. 영호 씨 부부는 후회와 깨달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타운하우스를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죠. 언젠가 집값이 고점을 회복할지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버티는 과정에서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영호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주 타운하우스나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